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혼자 여러분들 다들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추석이지 외국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 증시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제2의 리먼 사태라고 하네요. 이슈부터 한번 보시죠. 추석이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절할게요. 네. 세뱃돈 안 주셔도 됩니다. 설도 아니고, 맞죠? 웃을 수만은 없는 게 환율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약세를 보이는 걸까요? 원달러는? 자, 지금 보시면 이 아시아 주요국의 그 달러 대비 환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원달러가 갑자기 폭등하고 있죠. 원달러가 폭등한다는 건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니까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폭등하고 있는데 중국, 베트남, 일본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국만 좀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무슨 악재가 있나? 아니면 뭐 추석이 돼서 전부 다 달러로 환전해서 외국으로 나가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커플링 구간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원달러가 강해지면 아시아 주요국들의 그런 화폐도 강해지고 이런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원달러만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악재가 발생한 거죠. 지금 잠깐 언급했던 헝다그룹이죠. 에버그란데 주가가 11년 만에 19% 폭락했답니다. 중국판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리먼 브로더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것은 이제 2008년에 전 세계 증시를 강타했었던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와, 이런 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상당히 충격이 컸던 이벤트였습니다. 리먼 사태 때 증시 상세 분석 한번 했었죠. 시간이 좀 깁니다. 1시간짜리인데 20분씩 자른 영상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진짜 이지압듯이 그때 이슈를 뒤져보면서 증시랑 온갖 지표들을 매핑한 영상이라서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너 영상 중에 볼 게 뭐 있어 라고 하면 이걸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말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대응 시나리오를 짰던 근본입니다, 이게. 그거를 영상화했을 뿐입니다. 저는 정말 10년 동안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넘게 걸렸잖아요. 정말 이 순간만을 기다렸었어요. 금융위기가 제발 와라, 제발 와라. 이게 뭐 다들 망해라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도 좋은 기회가 와라 라는 생각으로 시뮬레이션을 끝없이 반복했던 원천 자료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약 562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죠. 원달러 환율을 1100원으로 가정했을 때 562조 원입니다. 중국은 여기서 25.8%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중 그 수출은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약 145조를 중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중국이 흔들리면 한국은 망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의 대체제로 이제 베트남이 반등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요. 자, 이번 사태로 폭락할 확률은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낮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 리먼 브로더스 사태 들어보면 막 흠칫하잖아요. 흠칫하는데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복구할 수 있는 레시피가 존재하죠. 어떻게든지 복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순간 악재로 여기겠지만 순식간에 폭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외국 자본이 들어가는 그 흐름입니다. 지속적으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 주식 비중도 올라가고 있고 본드 비중도 올라가고 있죠. 채권이죠. 이건 미중 무역 분쟁 페이즈 1 완료할 때 외국 자본에 대한 개방도 한몫을 한 겁니다. 즉 이런 리먼 브로더스 사태만큼의 큰 악재가 발생할 것 같으면 그때 리먼 사태 보셨잖아요. 1년, 2년 전부터 냄새가 납니다. 외국 자본들이 슬슬 돈을 빼요. 겉으로는 좋게 얘기하죠. 부동산 위기 없다. 뭐 그런 위기는 없다. 다 허상이다. 라고 하면서 뒤로는 돈을 슬슬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게 멀쩡히 보이는 겁니다. 즉, 이 사태가 정말 중국을 망하게 할 만한 사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결국엔 금융위기잖아요.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누구보다 잘합니다. 이걸 리먼 때 확실히 봤어요. 금융기관은 미리 냄새를 맡고 다 뺍니다. 근데 중국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건 뭐 아직은 저게 망할 만한 악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굉장히 빨리 트래킹해야겠죠. 금융 자본들이 중국에서 빠지는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그게 맞다면 이 사태가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거겠죠. 만약 폭락한다 칩시다. 만약 폭락을 한다. 중국의 저 이슈가 정말 커져서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져서 중국이 망한다라고 하면 저는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폭락 후에 급속도로 반등할 거예요. 이건 유동성도 풀려 있고요. ETF 같은 것들이 워낙 거래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락도 정말 수직으로 할 거예요. 수직으로 한 다음에 수직으로 폭등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벌어졌을 때도 이 말씀 똑같이 드렸어요. 그때는 혀 끌끌 차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실제 정말 V자 반등을 넘어선 루트 반등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엔 ETF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 패시브 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 거기에 최근에는 뭐 액티브 펀드까지 등장하고 있죠. 쉽게 생각합시다. 폭락하면 코로나 때 놓친 기회를 포착하는 거다. 폭락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즉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다가 뭐 몰빵 투자는 좀 위험하겠죠.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폭락을 하면 좀 기다렸다가 아니면 뭐 나는 바닥을 잡을 수 없어 라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운 좋게 제가 비중을 줄여놨어요. 예,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중을 잠깐 빼놨다가 한 2, 3주 뒤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마침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고 분할 매수 시작해야죠. 중국 ETF 중심으로 매수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 ETF가 좀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를 계속해서 꾸리고 있습니다. 단기는 이제 위드 코로나겠죠. 예, 단기입니다. 위드 코로나도 단기일 거예요. 중장기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콜드체인, 여행, 숙박 이런 게 있겠죠. 콜드체인은 좀 정리했습니다. 예. 태경케미컬을 정리해서 얘도 좀 상승폭이 좀 컸죠. 맨 고점에서 못 판 건 좀 아쉽지만 일단은 좀 청산했어요. 여행은 제가 최근에 많이 들어갔죠. 숙박이랑. 그 중기로 보는 건 바이오, 보안 프라이버시, 반도체. 반도체도 이제 SK하이닉스를 조금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보는 건 조선업이죠. 지금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댓글에. 한국조선해양 다 청산했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 또 바닥을 잡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청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현대중공업으로 좀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을 했고 건설업도 최근에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건설. 사장님은 지금 룰루랄라에 바닥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저는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메타버스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 외에 뭐 인공지능,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마침 추석이라서 우리 증시가 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럭키죠, 럭키. 추석이 아니었으면 직격탄 맞았을 겁니다. 직격탄 진짜. 한 3% 하락은 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바로 반등하지도 않는 하락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3일 정도를 벌었으니까 좀 뭐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추석이 끝나고 갭 하락이 정말 두렵고 공포스럽기까지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좀 기회는 될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할 예정입니다. 근데 가상자산은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폭락하죠 지금? 신기합니다. 금도 하락하고 있고 정말 이런 메가톤급 악재가 발생하려고 하는데 금값은 왜 이렇게 안정되고 있으며 하방으로 비트코인은 잘 올라가다 다시 하락하고 있을까요? 안전자산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급락을 이용해서 도지,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추가 매수했습니다. 리플은 추가 매수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이게 진반등이라 보긴 좀 어렵지만 반등을 하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제가 간단한 영상 하나 제작할 예정입니다. 외국계 증권사 CLSA에서 재미있는 리포트를 냈어요.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죠. 당선이 되면 증시의 단기적 상승을 불러온다.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치를 수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리포트가 나와서 한번 왜 저런 얘기를 했는가를 좀 간단하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고민이 되는 게 이러면 또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저 이재명 지사님 좋아합니다. 정말 업무 처리하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 저는 업무에 대한 역량을 굉장히 높게 삽니다.
정치적인 색깔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자, 지표를 한번 보시죠. 지표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흐름을 보시면 이제 고용 악화 이슈가 떴고 지금 뭐 중국 에버그란데 얘기도 있죠. 중국 부동산 악재 영향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죠. 중국이 지금 신고가를 최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고요. 신고가를 기록하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부터 유럽까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어요. 20주선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예외죠. 나스닥은 뭐 원하더 레벨이니까 그렇다 치고 전반적으로 20주선 밑으로 내려오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에 긴 음봉이 예상되고 있죠. 일단은 왜냐면 이때까지 그랬습니다. 이 20주선에 닿으면 어떻게든지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이거는 최근에 흐름이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기술적 분석상 그렇습니다. 21선, 20주선은 거의 생명선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분봉에도 들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을 하방 터치했다 정도가 좀 괄목할 만한 포인트고요. 지금 보세요. 한국 증시도 20주선 밑으로 내려오니까 음봉이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코스닥은 좀 괜찮지만 지금 코스피는 20주선이 그 저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의 급락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좀 보여집니다. 그걸 좀 대비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 증시 흐름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게 약간 좀 철수의 분홍 팬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중국의 이슈를 미리 알고 한국에서 빠지나?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중국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돈을 빼서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런 상관관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공매도는 좀 상승하고 있죠. 공매도. 증시 주변 자금도 복귀가 됐습니다. IPO가 끝나고. 근데 공매도가 상승하는 걸 보면 증시가 좀 상승할 거라는 게 보이죠. 네. 이거는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보신 분들은 공매도는 상승할 때 쌓입니다. 상승할 때. 이거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 좀 예외였고요. 이거는 예전의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신용잔고의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파란색인데요. 신용잔고 상승세가 둔화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국발 금융 이슈가 터지면 신용부터 경색이 될 겁니다. 금융위기랑 경제위기는 질적으로 달랐어요. 재화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원자재를 좀 보시죠. 네, 달러, 안전자산이 또 그렇게 급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자산의 대표주자가 달러죠. 달러가 급등하고 있지는 않다. 즉,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단기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단기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폭락이 온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WTI도 좀 올라가고 있죠. 상승세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좀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이런 금융위기가 생겨서 떨어지면 제 첫 번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원은 좀 이상해요. 예, 원이 약간 달러랑 디커플링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동조화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좀 약간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린다, 우린 코로나 걸린다, 약간 이런 게 보여요. 예, 금도 지금 하방 안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방으로 떨어져서 바닥까지 간다면 약간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안이 지금 뭐 민감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버그란데 이슈가 그렇게 사전적으로 위기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쭉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좀 약간 예외 케이스긴 하지만 DXI도 안정되고 있고요. BDI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해운업 지수가 상승하고 있죠. 제가 HMM을 투자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PMI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중국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게 약간 좀 블랙스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 동향이죠. 자,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즉 연준이 계속 자산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약간 기울기가 완만해지겠죠. 이게 테이퍼링 구간인 겁니다. 쭉 테이퍼링 구간 여기 보이시죠? 테드 스프레드가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면 이렇게 테드 스프레드가 팽창합니다. 그럼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겠죠. 제가 이런 거 계속 체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글로벌 위기가 약간 좀 냄새가 난다. 이런 게 좀 보이겠죠. 이때 금융위기니까 테드 스프레드가 거의 난리를 치죠. 예, 2008년부터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바닥을 잡을 수 있겠죠. 채권 수익률도 아직 안정적이고요. 자, 여기까지고요.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추석 때
영상을 한 2개, 3개 정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집에 있을 거거든요. 네, 집에 있을 거라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따로 하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걸 좀 마무리해야 됩니다. 내일쯤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전체 공개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건 공모전이고요. 공모전 제출을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약간 스토리라인도 약하고 그래서 계속 검수 중입니다. 네, 추석 잘 마무리하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